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4일 부경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경과는 부산 경마도 1호 경마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특별 경주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경주의 중요성이 앞서는 이제 서울 경마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상위 등급,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마들이 나온 경주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2등급이건 3등급이건 간에 그 수준에서 높은 또는 세게 볼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은데 4등급의 마필도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들의 부중이 연령에 따라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4세 마필은 동일하게 부담 중량, 3세 마필은 조금은 감량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능력평가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라면은 이번 주는 저는 기회다라고 보여집니다. 기회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오늘 부경경마도 마찬가지로 정말 다적중에 기분 좋은 그런 느낌, 상상을 가지면서 한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공략 경주는 3경주를 제가 A급으로 진행을 합니다. A급. 지난주에 1호 경마 부경 내용 정말 좋았습니다. 1경주에 고배당 마비까지 잡아냈고요. 물론 제가 추천해드렸던 축이 3차례였기 때문에 삼복적중 200배였는데 그거는 제가 한방 주력에 받치기로 들어왔던 레이스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관건이었겠지만 어찌됐든 추천을 드렸고요. 마지막 경주가 좀 많이 아쉬웠죠. 마지막 경주 A급 메인이 좀 아쉬웠는데 중반부의 경주는 다적중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강공량은 4경주고 오늘 최고의 메인은 6경주에 만회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쉬움, 하이라이트 메인은 제 6경주에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이거 결론은 뭐냐면은 엄청나게 혼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입상을 기록했던 마필들이 있는데 그 마필들의 기본의 능력 사이즈가 이렇게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들이 거의 없고요. 변수가 좀 있다. 축부제의 혼전 경주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변의 가능성도 적잖아 보이고요. 자, 먼저 중심에는 말이 9번 자이언트 마린입니다. 자이언트 마린.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 공빅기회 이제 3위를 했는데, 자, 물론 이제 직전에 자이언트 마린이 뛰었던 편성이 상당히 약편성이었죠. 약편성이었는데 객관적인 이제 기록이라든가 마필의 종반의 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의 GOF 타임도 13초 5였었고 4원형 타임도 38초대. 그러니까는 이전의 지구력 부족의 그런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는 성장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그나마 좀 나아 보이고요. 그리고 편성이 약했을 때는 그나마 선행, 초반에 힘을 써서 앞선에 붙는 마필이 분명히 유리합니다. 왜? 어차피 올라오는 마필들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러면은 좀 더 강하게 주목할 마필들은 10번 강서 프라이드, 여기에 8번 드림웨이, 11번 원웨이 로드. 자, 이 마필들이 그나마 제가 볼 때는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여기에 저는 복병은 바로 6번으로 봅니다. 6번.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도 놓고 갈까의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미데이는 특장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은 종반의 추임력은 좋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는 직접만 부진했을 뿐이지 이때도 기록이라든가 순위 정말 좋았고요. 종반의 탄력 좋았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여력이 좋았고요. 2월 16일 여력이 좋았습니다. 1월달 역시나 여력이 좋았고요. 그래서 스토미데이가 정말 이 편성이라면 이거는 종반에 경쟁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 정도로 편성이 워낙 약합니다. 물론 이제 안장 불안하고 이미 22번이 뛰어가지고 단 한 번 이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저평가를 받는 건 맞는데 근데 만약에 이 마필이 전저표를 딱 가리고 또는 기승기수를 가린다라면은 내용은 절대 이 마필이 밀리는 마필은 아닙니다. 스토미데이. 그래서 6번 마필은 복병 마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자이언트 마린의 성장세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나마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들 강서 프라이드 10번, 여기에 8번 드림웨이, 여기에 11번 마필 김혜성 기수의 원웨이 로드 가능권이고 최고의 복병은 6번입니다. 스토미데이. 그래서 저는 이 경주를 9번을 축으로 10번, 8번, 11번에 6번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은 과감하게 6번을 놓고 갈 것인가 현장의 마필의 상태 또는 배당치를 한번 보면서 한번 결정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맥락은 그렇지만은 편성은 약하다.
추천드렸지만은 그나마 상대 마필 대비 나을 뿐이지 압도적인 마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등급 레이스긴 한데, 자, 이거는 일단은 마필의 능력을 좀 믿고 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네요. 그만큼 5등급에서는 좀 사이즈가 좀 되는 마필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좀 더 힘이 실어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가장 주목할 마필은 그러니까 3번 라운더 탱고라는 마필이고요. 라운더 탱고. 자, 직전에 편성이 강했었죠. 그리고 지난 12월 1일 최근에 뛰었던 레이스가 뭐 다 약했던 레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자, 이용락 기수가 최근에 두 번의 경주 호흡으로 맞추고 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직전의 내용 자체가 좋았었기 때문에 이 마필을 일단은 축으로 인정합니다. 라운더 탱고. 자, 2위권에서도 5번 IM 레전드. 직전에 승급전의 준우승이었는데 역시나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제가 이 마필은 2월 2일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빨리 붙으면서 성적을 냈다라면은 직전에는 후미권에서 종반에 추임력을 발휘했던 모습이었는데 걸음이 좋았습니다. 직전 경주에 능력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고 김혜성 기수의 기승까지 인정할 수 있고요. 자, 외곽에는 9번 장산레몬.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장산레몬은 12월 29일 날 걸음이 좋았었죠. 직전에는 부진했다. 근데 여러분들 이 1월 21일 날 1월 21일 이 3경주 이후에는 서수훈 기수가 잘 탔지만은 이 전까지만 해도 서수훈 기수가 너무너무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마필의 능력의 그런 밀림이 아니라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의 늦발낌이 또는 무리하게 외곽 전개도 최악이었었고요. 그러니까는 기승기수의 컨디션이 조금은 아쉬웠다는 판단이고, 이미 5등급에서는 보여준 내용만 놓고 본다면은 장산여머니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검증된 마필 저는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11번 하늘의 뜬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내용이 상당히 좋았었죠. 입상을 했고 걸음 매력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 정리가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은 있는데 최근에 부진한 마필들, 이 마필 왜 이렇게 못 뛸까? 라고 하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타우루스킹 6번 마필, 입상의 경우 있는 마필이죠. 6번 마필, 그리고 외곽에는 닥터 렉스트. 그러니까는 제가 이 마필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전에 보여준 성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닥터 렉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달이었죠. 이 경주 내용만 놓고 보면은, 그 전까지만 놓고 보면은 이 마필이 이렇게 못 뛸 마필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나마 타우루스킹은 제가 최근에 두 번의 경기 딱 지켜보면서 이 마필은 조금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든 반면에 닥터 넥스트는 여전히 좀 미련이 남아있네요. 왜냐하면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내용이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마필이라는 점으로 본다면은 10번 마필은 안고 갈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라운더 탱고는 일단 믿을 수 있는 마필을 저는 인정을 하고요. 여기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5번 김혜성 기수의 IM 레전드, 그리고 장산 레전드, 장산레몬, 여기 11번 하늘의 뜸 인정할 수 있는 마필 3번 축에 5번, 9번, 11번이고 최고의 보병은 역시 10번이다. 말이 보병이지, 그러니까 인기 순서 밀려서 보병이지 이 마필의 능력이 현금에서는 경쟁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10번 마필. 그래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자, 3번을 기본 연축을 해서 5번, 9번, 11번이고 보병 마필은 10번 닥터 넥스트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기입니다) 자, 1200m 레이스 오픈 레이스 별적 A형이고요. 싱가포르 트로피 특별 경주.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이고 첫 번째 A급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그러니까는 제가 서두에 방송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딱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의 특징은 뭐냐면, 특성이 뭐냐면 레이팅 65점까지의 마필들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편성에서는. 그러니까는 최고로 잘 뛰는 마필들이 이제 3등급 마필들이고요. 그리고 4등급의 마필들도 이번 경주에 출마표를 딱 던졌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3등급에서 가장 센 마필들만 보시면 됩니다. 왜? 부담량 딱 놓고 봤을 때 현재 4세 이상의 마필들은 현재 57kg를 짊어졌고요. 57kg를 짊어졌고, 그리고 4세 안마는 2kg 빼가지고 55kg. 그리고 3세 마필이 있나요? 넘버원 픽
3세 마필이 현재 53kg를 책정을 받았습니다. 53kg. 그래서 부담 중량의 유불리가 있을 뿐이지 기존의 능력 대비해서는 거의 동일하게 부중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거의 동일하게 부중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4등급 마필, 4세 마필 이상의 마필도 57kg. 기존의 3등급 강자도 57kg. 그렇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 평가가 정말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인기순위 놓고 보니까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회로 보여지고요. 먼저 말이 1번, 2번인데 황후대 장군이 최근에 내용은 좋지만은 윤영석 기수의 안정이 57kg? 글쎄요. 라운스트롱의 능력이 최근에 좋지만은 아직 3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는 마필이 57kg? 그렇습니다. 뭐 이 편성이 과연 3등급의 강자가 없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목할 수 있는 마필이 3대 마필. 자, 먼저 말이 4번 노던비드라 마필. 이 마필은 직전에 승급전이었는데 글쎄요. 직전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에 불리한 점도 있었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미 이 마필은 이전에 보여줬던 경주력과 능력이 저는 이미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57kg를 짊어지긴 했지만 3등급에서는 강자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마필이 4번 노던비드. 저는 인정하고요. 여기에 말이 이제 8번 골든과 9번 샤카인데 샤카 같은 경우에도 3등급에서는 이미 직전에 승급전이었죠. 근데 저는 이 마필은 4등급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3등급도 무난하다 라는 판단이 들고 직전 같은 경우에는 공백기가 길었습니다. 거의 한 7개월 만에 나왔던 그런 레이스. 그래서 4등을 했던 마필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경주도 한 70m 정도로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실전 감각에 그런 여파가 작용이 됐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샤카라는 마필. 자, 키를 주는 마필은 말이 골든이죠. 골든. 이 마필인데 자, 이게 7세 마필이라서 그럴까요?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네요. 상당히. 여러분들 제가 앞선에 황후대 장군이 현재 인기순위 1위, 2위를 다투는데 황후대 장군이 현재 57kg를 짊어졌죠. 동일합니다. 이 마필과 동일한 부중인데 이 마필들은 불과 1월달에 같은 경주를 치렀었는데 당시에 황후대 장군이 골든을 1마신을 이겼습니다. 1마신을. 단 그때의 부담 중량은 황후대 장군이 53kg, 골드는 무려 57kg, 4kg 더 짊어졌지만 이번 경주는 동일하게 57이다.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하게 골드는 마필을 세게 봐야 되겠죠. 2번보다 이 마필이 안 팔린다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려야 되겠고요. 직전 경주는 골드는 마필 52kg, 그러니까는 등짐을 좀 빼면서 2등급 경주였습니다. 2등급 레이스. 3등급의 마필이 2등급에 출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4등을 했고요. 자, 이거는 정답을 거의 전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 골드는 무조건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저는 이 3경주를 일단은 A급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A급인데 저에 따른 누림수는 거두절미하고 3두의 마필을 강하게 인정합니다. 3두의 마필. 자, 이거는 능력에서는 절대 상대 마필들이 이길 수는 없다. 이 3두의 마필을. 근데 인기순위가 나란히 1위, 2위, 3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가 기회로 보여집니다. 절대적인 찬스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3경주 첫 번째 강공략이고 자, 이건 A급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3두의 마필을 강하게 노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정말 별정 A형 방식의 경주의 특성을, 기회를 확실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경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4경주입니다. 1600m 레이스 역시 별정 A형 TJK 트루키 트로피 특별 경주가 되었고요.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두 번째 강공략이고 자, 여러분들 이 경주는 현재 보시면은 레이팅이 0점부터 80점까지 마필들의 출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출전의 기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령별로 부담량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주 역시 저는 또한 기회로 보여지고요. 현재 출전하는 마필을 보면은 2등급 마필도 있는 반면에 3등급 마필, 하다못해 4등급의 마필도 이번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2등급 마필과 4등급 마필 동일 부중을 짊어졌다? 상대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4경기 인기순위를 일단 놓고 보면서 이 마필이 인기순위에서 밀려있어? 라고 하는 마필이 확실하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뭐 훈련이 약하냐,
출전주기가 길어졌느냐 아니면 안장이 불안하냐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기 순위에 밀려있다. 저는 그 마필 그냥 놓고 때립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인기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들이 바로 1번 그레이트 캡틴. 자, 이 마필은 뭐 2등급에서는 승부한 다음에 2번의 경주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직전에 3등을 했기 때문에 뭐 저는 볼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1번 마필은. 그리고 서부 빅스텝도 직전에 2등급 승급전이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필들을 저는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편성에서 강력한 축이고, 소위 말해서 이제 2등급 마필, 3등급 마필 또는 3등급의 경주 경험이 있는 승급하는 마필 또는 기존에 정말 4등급의 마필도 있는데 압도적인 마필이 한두가 눈에 띕니다. 압도적인 마필.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이 현재 인기 순위에서 밀려있는 게 기회가 되겠죠? 저는 기회로 보여지고,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경주도 그냥 충마에 따른 믿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력 공략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검증된 능력의 마필들이 2두가 있기 때문에 그 마필들을 자신있게 저는 들어갑니다. 자신있게. 그래서 이게 연타 강공략 경주인데 3경주 이어서 4경주는 역시나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 4경주는 강축에 2등급의 검증된 마필 강축에 2마리를 강하게 노립니다. 주력 방어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환수를 보고 두방 주력 때릴지 고민이 남아있을 뿐이지 이미 뭐 분석은 끝났습니다. 이 경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이게 정말 쉬운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필의 능력, 군, 부담 중량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단 뭐 병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훈련이라든가 뭐 훈련 강도, 출전 주기 이런 부분만 세세하게 분석해 보시면은 거의 변수가 없이 끝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3경주 이어서 4경주는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경주이고요. 연타를 한번 적중을 노려보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1800m 레이스 TCK 일본 트로피 특별 경주 안말 가는 경주이고요. 안말 가는 경주 역시 별정 A형이죠. 이 경주도 레이팅 80점까지 그 마필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는 현재 편성을 놓고 보면은 2등급 마필이 가장 눈에 띄고요. 3등급 마필, 4등급 마필도 나오고 있습니다. 4등급 마필 되겠느냐 이런 뜻이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그러면은 이번 경주에 이제 가장 주목한 마필은 바로 1번 아틀라스라는 마필. 그러니까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질적으로 이제 3등급까지밖에 경주 경험이 없는데, 자, 이 마필이 이제 승급을 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경주 승급전이 되겠죠. 아틀라스. 자, 그런 마필이고, 이외 마필 중에서는 외곽에는 은성인어. 은성인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3등급의 직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실질적인 승급전이 많은 마필. 은성인어. 자, 그리고 이외 마필 중에서는 2등급 마필이 없네요. 2뒤의 마필 외에는 없겠고 이제 3등급 마필로 들어가는데, 자,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말이 8번 은성인어입니다. 은성인어. 이 마필은 걸음은 정말 좋고요. 이 은성인어가 이전에도 대상경주의 경험이 정말 풍부합니다. 뭐 지난해 12월 11일도 마찬가지였고요. 12월 12일 브리더스 퀸 대상경주, 그 다음에 10월달에 대상경주 출연했던 마필. 근데 제가 이 마필을 어떤 점이 정말 아셨냐면은 대상경주 때는 정말 잘 뜁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상대가 약해졌던 일반 경주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또 일반 경주는 이 마필이 또 기복이 좀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쉬웠지만은, 자, 그런 불안수를 직전에 완벽히 타파를 했네요. 완벽한 경주력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자, 뭐 이 정도의 사이즈라면은 뭐 8번 은성이나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믿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마필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8번 마필 은성이런을 저는 강하게 믿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1번 마필이죠.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600, 그러니까 1800m의 거리가 변수긴 한데, 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마필이 이전에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1400이 정말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거리는 맞습니다. 1400m 레이스. 그런데 기본적인 능력만 듣고 봐도 그렇고요. 뭐 이번 경주의 상대 마필과의 그런 사이즈를 놓고 본다면은 뭐 절대 밀리지가 않습니다. 1번 아틀라스. 소위 말해서 이제 2등급에 속해 있는 마필을 절대 강간 수는 없다. 1번 마필. 그리고 3등급의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은 저는 럭키스트걸로 봅니다. 럭키스트걸. 비록 뭐 공백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 럭키스트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가했을 때는
저는 대형마로서의 자질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고가의 마필들 중에서도 그냥 뭐 일반 경주에 한 2등급까지는 가겠다 라는 수준이 있는 반면에 이 마필은 향후에 대상 경주 하나는 좀 먹겠다 라는 그런 포스가 좀 느껴지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이 럭키스그라 같은 경우가 그 정도의 포스가 좀 느껴지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3등급에 속해 있는데 거의 3등급에서도 탑 클래스의 마필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번 마필 가능권에 들 수 있는 그런 전례도 있고요. 이외 마필들에서 이제 베르다가 직전에 종반의 추임력이 정말 좋았었죠. 너무너무 후미권 전개였는데 걸음은 정말 좋았습니다. 가능권이고요. 그리고 자, 이 크레이지 암이라는 마필이 이 마필이 4등급에 속한 마필인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크레이지 암이는 사이즈는 좀 약하긴 합니다만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냐면은 아직까지는 보여준 걸음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은 필요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은 전형적으로 장거리형 마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마바에서도 그런 법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데뷔전을 1200, 1300, 1000m가 아니라 1400을 추천했던 마필입니다. 직전도 마찬가지로 1400에서 준우승했던 마필. 그래서 이제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점을 보냐면은 오히려 장거리에서의 걸음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마필이다. 그래서 1800이라면은 크레이지 아미도 환수가 됐을 때 안고 갈 유저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 특히나 이제 삼복 공략을 하신다면은 3위권 도전은 가능할 것이다.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7번 크레이지 암입니다. 그래서 이외 마필들은 저는 뭐 능력 평가는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는 8번 은성이라는 마필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노림수는 1번, 5번입니다. 우선순위 놓고 봤을 때는 아마도 그래도 아무래도 1번 마필이 2등급이 현재로서는 속해 있긴 한데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은 저는 럭키스트레 마필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고 그리고 안고 하시는 마필 베르다 7번 크레이지 아미 도전마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8번 축에 1번, 5번에 3번, 7번은 안고 갈 수 있는 또는 삼복 참고용으로 이렇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5경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이 경주가 오늘 제가 준비된 1호 경마의 A급 하이라이트 메인입니다. 정말 지난주에 이게 적중한 거를 자꾸 이렇게 되새겼어야 되는데 아쉽게 1-3차에 그친 거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지난주 6경주의 아쉬움을 정말 확실하게 만회할 수 있는 또 그런 편성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힘을 실어볼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되고요. A급 메인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 경주 주요 인기 마필들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마필이 이제 1번 블루모어라든가 뭐 4번 닥터파라오 그리고 8번 비케언터 9번 콩코드파크 이런 마필들이 현재 인기를 주도하는데 저는 일단 강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은 있고요. 자, 이 닥터파라는 마필 저는 이 마필이 현재 인기로 팔리고 있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주도 그렇게 뚜렷하게 뭐 임팩트는 모습은 아니었었고 실제로 봤을 때 지난 11월 달도 가속제한테 졌던 마필 직전에도 비케어트로 마필한테 졌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인기 마필 글쎄요. 저는 이 마필은 거의 삭제 분위기로 보여지고요. 4번 마필.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축 세워놓고 주력 방어의 구분은 확실한 그런 레이스이긴 한데 앞선에 말씀드렸던 뭐 블루모어라든가 8번 마필, 9번 마필 다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인 것 맞습니다. 이 마필들은 필히 주목할 마필들이고요. 저는 여기에 정말 이 폭탄만데 바로 6번 테이아라는 마필입니다. 테이아. 자, 여러분들 이 마필이 점핑 출했죠. 점핑 출전. 이번 경주가 4등급 경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등급 경주에서도 이 마필은 보여준 걸음이 그렇게 임팩트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지난 12월 3일이었죠. 요때 기습적인 선행을 받고 거의 근소하게 4위권에 그쳤던 마필인데 제가 이 마필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볼 땐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직전에 3월 10일이었죠. 이때 당시 이 마필 인기순위 3위였는데 저는 능력 대비 능력 100이라면은 보여준 걸음은 5%? 10%로 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마필의 말머리가 좀 약했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전개 여부도 그랬었고 뭐 이게 좀 여러분께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좀 약간 예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감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직전 경주는 능력 대비 5% 10%밖에 안 됐다. 확실하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중반에 추진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봤을 때 중심도 약간의 뒤로 가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6번 테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의 그런 모습과 또는 이전에 11월 3일날 보여줬던 경주력이라든가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자, 이거 52km의 저평가를 받고 있고 점핑전인데 저는 절대 이마필이 그냥 점핑전한 게 아니다. 이미 앞선의 1800m의 거리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전력이었었고요. 저는 이 6번 테이아가 이번 경주는 키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 테이아라는 마필. 그래서 이 마필도 필히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 그냥 뭐야, 점핑 출전 5등급에서는 안 됐던 마필 아닙니다. 안 된 게 왜 이 마필이 능력 대비 100을 보여주고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절대 아니었습니다. 능력 대비해서는. 자, 그래서 이제 6경주는 여러모로 이제 불안한 인기 마필도 있고요. 또는 주목할 복병 마필도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압축 공략이 가능하고 그리고 배낭 마필까지 포함을 시키면서 들어갈 수 있는 A급 메인. 정말 확실하게 주력 방어의 구분 속에 확실한 적중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의 최고의 메인은 제 6경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경 1호 경마 예상까지 모두 마치겠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지만은 부경 경마. 자, 이번 주에 자, 이렇게 트로피 경주가 열리는 그런 주간이 있는데 딱 그 주간이 이번 주고, 저희는 10분 이용해야 되겠죠. 또 그 허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파고 들어야 됩니다. 이게 경마라는 게 핸디캡 경기가 그렇죠. 모든 마필의 능력 차이는 있지만은 동일하게 우승의 기회를 주어지기 위해서 핸디캡이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잘 뛰는 마필은 더 짊어지고 못 뛰는 마필은 덜 짊어지고. 그런데 특히나 대상 경주, 특히 이번 주에 펼쳐지는 트로피 경주는 거의 별정 경주입니다. 별정 경기이기 때문에, 별정 A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능력만 알면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경 경마도 1호 경마 좋은 성과를 응원하겠고요. 다음 주는 야간 경마 마지막 주간입니다. 뭐 매주 돌아가는 경마이긴 한데 그래도 또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자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큰 성원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